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새벽,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둑한 골목길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벽 상인들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생계가 막막했기에 오늘도 순대와 내장을 고르며 상인들과 짧게 흥정을 했습니다. 철호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다 팔렸잖아요. 그녀의 말에 철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자 포장마차 앞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순대국 냄새가 길 건너까지 퍼졌습니다. 영숙은 쉴 틈 없이 국을 퍼나르며 손님들의 인사를 받았고 철호는 계산대에 앉아 돈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잘 돼요. 우리도 드디어 자리 잡았네요. 그녀가 기뻐하며 말했지만 철호의 얼굴엔 미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 문을 닫은 뒤 철호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단골 손님 미정이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는 밤마다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장사 탓이라 여겼지만 점점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미정이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사장님, 순대국이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하며 영숙에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낯설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손님에게 불쾌한 기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철호는 사업을 확장해야 해라며 통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은행에 가보니 계좌에 돈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호를 찾아 따졌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건 다 가게 투자야. 괜한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은 차가웠고 그날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영숙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반복하며 노트에 수입과 지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금고가 텅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떨어뜨렸고 방 한 구석에서 철호의 수첩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명예 이전, 진단서, 시설 입원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첩을 움켜쥐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호는 낯선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어요. 영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순대국 포장마차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허공을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늘 눅눅했습니다. 창문은 높이 달려 있었고 바깥의 하늘은 늘 철창 너머로만 보였습니다. 영숙은 하얀 병원복을 입은 채 좁은 침대에 앉아 낯선 냄새 속에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되뇌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름 대신 환자 37번이라 불렀습니다. 약을 거부하면 주사기가 손목에 꽂혔고 거세게 항의하면 흥분 발작이라며 묻겠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밤마다 귓가에 속삭이며 의사 몰래 베개 밑에 떨어진 알약을 숨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첫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살아남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천천히 부식되어 갔습니다. 철호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정이 가끔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카드는 늘 짧았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영숙은 그 꽃이 던지는 향기조차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은수는 20살이 되었지만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 속에서 그 부자 사장님, 그 집 아들은 효자래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웃음도 눈물도 없이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다른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면 영숙은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 병실에서 3번의 겨울과 3번의 여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젊은 간호조무사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시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내 얘기를 들어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놀란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단서의 서명이 동일 의사 이름으로 여러 번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조무사는 병원을 그만두며 낡은 봉투 하나를 몰래 남겼습니다. 그 안엔 영숙의 진단서 사본과 입원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이걸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법원에 편지를 썼지만 회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편지지를 찢어 일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날짜를 적고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조현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은 10번도 넘게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점점 작아지고 종이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나 요양원이 폐쇄될 때 직원들은 영숙을 치유된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잊은 뒤였습니다. 영숙은 요양원에서 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의 외곽을 떠돌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방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공공근로 모집 안내문을 보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건물 계단을 닦으며 떨어진 동전 하나에도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낡은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그곳은 지붕이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고솥을 들여놓고 다시 순대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좁은 골목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던 여자가 국밥을 판대. 누군가 수군댔지만 그녀는 그저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솥 속에서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자 마치 잃었던 시간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허름한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청 사회복지사 윤주였습니다. 윤주는 영숙의 사정을 들은 뒤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민등록 회복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기록을 찾아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윤주는 점심마다 국밥을 사 먹으며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장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국물 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편 미정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 새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자 남자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철호는 미정에게 버림받은 뒤 혼자 반지하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고혈압으로 몸이 부서지고 가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통장엔 잔고가 몇천 원 남짓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영숙이네 국밥이라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순간 멈춰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판 위의 글씨는 낡았지만 힘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지만 며칠 뒤 결국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종소리가 영숙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철호는 허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손등엔 약국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국물이 철호의 앞에 놓이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불을 줄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세월 참았던 분노보다 이상하게도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잿빛 다짐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낡은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끓기 시작한 내 인생의 국물, 절대 식지 않게 하리라. 밤이 깊어지자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남은 국물을 식히며 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철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떨며 잔에 술을 따랐고 술 냄새가 순대국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미정이가 나를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자로 솥을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호의 눈은 흐릿했고 손은 술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국밥 그릇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늦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술기운에 흐려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 감춰왔던 비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랑 의사에게 돈 줬어. 진단서도 다 우리가 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겁게 식었습니다. 영숙은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리는 딸깍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철호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국밥 그릇을 치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물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작은 조명 아래 철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녹음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명은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2025 녹음 국밥집.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깥엔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멀리서 첫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구청 사회복지사 윤주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윤주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제 복수이자 정의입니다. 이제 끝을 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주는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 수사관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철호는 그날 오후 경찰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국밥집 앞에 서 있던 그는 이미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철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철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후회의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노려보다가 이내 눈을 피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긴 시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넘겼고 증거물로 제출된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미정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진단서와 의료 서명, 그리고 부정 입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은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긴 세월의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는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적 재산 사기 및 인신 구속 조작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 영숙의 얼굴엔 미소가 아닌 담담한 평온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철호 징역 5년, 공범 오미정 징역 3년 6개월. 법정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으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문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닿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순대국 끓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가게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박간의 순대국. 그녀는 불을 지피며 국물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고 이 집 국물 맛이 깊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내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향기 속엔 복수도 용서도 아닌 묵직한 시간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국자를 놓고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그날 밤 가게 밖엔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